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영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건 저 혼자 한 연구는 아니고 이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조원주 박사와 함께한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과제 결과를 이 안에 담긴 하였지만 올해 또 이제 지역 단위 농업 환경 관리 관련된 정책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꼭 가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농업 환경 정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럼 우선은 이제 앞에서 김수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원적 기능, 그러면 공익적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공익적 가치에서 환경 서비스는 그럼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환경 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국내 농업 현황이나 국내 제도의 한계는 없는가? 그럼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농업 환경 정책을 재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김수석 박사님께서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원적 기능은 사실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산업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는 생산 활동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이 있으면요, 그 산업에 관련된 산출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출물이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다원적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물리적인, 즉 활동 지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치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이 포켓몬스터 카드가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집가에게는 그 카드 하나가 몇천 불, 몇만 불의 가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즉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 되고요. 여기서 근데 공익적 가치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는 공공의 다수 또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공공의 편익이다라고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원적 기능은 일종의 활동 지향적인 내용이라면 공익적 가치는 가치 지향적인 내용이 됩니다. 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이것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다원적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혼재돼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다원적 기능의 환경 오염도 일종의 다원적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다원적 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좀 더 나가서 이런 부정적 다원적 기능은 억제하고 긍정적 다원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즉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표는 이제 방금 김수석 박사님께서도 보여주셨던 표인데요. 이제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보시면요, 홍수 조절, 지하수 함량 등등등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긍정적 기능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긍정적 기능이다에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기능들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많은 부분이 환경 보전, 그리고 사실 농업 경관도 주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환경 서비스와 모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적 가치 확산에 있어서 농업 환경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비중이 굉장히 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굉장히 정밀한 농업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가진 의문은, 그러면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과연 농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고 수요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원적 기능이 가지는 외부 효과적 성격과 공공재적 성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장 실패, 즉 시장에 이러한 환경 서비스를 포함한 다원적 기능의 공급 그리고 수요를 맡긴다면은 그것이 사회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거나 수요되진 않는다는 것이 시장 실패입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는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공재가 주는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원적 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이 사회 최적 수준으로는 공급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문제는 그럼 최적 수준으로 어떻게 이것을 공급하게 만들 것인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저희의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하는가에서는 예스라고 하겠죠. 예,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에 있어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담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주어진 어떤 농업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일지, 또는 현재 국내에 있는 농업 환경 정책이 이러한 비용 효과적인 농업 환경 정책일지, 또는 농업 환경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지, 만약 현재 농업 환경 정책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가 아마 저희 정책연구원 연구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잠깐 농업 환경 정책의 이제 필요성을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은 제가 국내 농업 환경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토양 문제로 가면요. 네, 저희가 뭐 토양 흑토담을 통한 시비 처방전 제공이나 아니면 물리성 관리 기준 설정, 농업 환경 자원 변동 조사 등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OECD 양분 수지죠. 그러면 질소 수지에서는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초가분이 1위입니다. 1위고 인수지에서는 2위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고요. 2015년도 데이터. 그리고 밭토양 같은 경우에도 물리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아니면 토양 유실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되곤 합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보면요. 저수지의 수질 관련된 거는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2013년도와 2014년도만 비교하면은 농업용 저수지 중 수질 악화가 된 곳에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함께 제2차 비점 오염 관리 종합 대책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질 개선 또는 농업용수 수량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무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와 같이 여전히 수질에 있어서도 또는 가축 분뇨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내의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문제고 2015년도 파리 협정 이후 신기후 체제가 나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아니면 적응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서도 농업 부분은 제외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수행한 과제에서 12월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것입니다. 이제 앞에 있던 것은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농업 환경 현황 데이터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이 농업인 인식조사에 있어서는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때 이제 12개 시군구를 선택한 기준은요. 첫 번째는 2014년도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양분 수지를 이렇게 추정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양분 수지가 굉장히 많이 초과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016년도 이제 저수지 수질 오염 결과를 보고요. 그 지역 내에서
수질 오염된 저수지 면적이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제 비교 지역과 대조 지역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정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하였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선 필요 지역이라고 함은 양분 수지가 높고 저수지 수질 오염이 심각한 곳이고요. 대조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해서 농업이 농업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모두 안다고 얘기했고요. 대조 지역에서는 부정적 영향만 안다거나 긍정적 영향만 안다고 한 부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농업인들이 너무 고령화돼서 또는 관행농법에 너무 매몰되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어쩌면 저희의 예상보다 더 농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예시인데요. 농업용수, 그러니까 현재 농업활동 지역의 농축산 활동이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붉은 곳이 부정적 영향이고 초록색이 긍정적 영향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 수질 개선이 필요 지역에 있어서는 대조 지역과 대비했을 때는 농축산 활동이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생태 파괴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분 수지 개선 필요 지역에 있어서는 수질 오염과 수생태 파괴에 대해서 오히려 오염됐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양분 수지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농업 용수나 토양이라는 환경 매개체에 따라서 또는 지역 현황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농업 환경 정책이 이런 지역 특이성을 고려해서 또는 환경적인 어떤 매개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는 일종의 상호 준수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프 색깔들이 많이 다르죠. 역시나 지역이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에 따라서 어떤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 그 시급성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인식에 맞춰서 농업인의 인식이나 환경 오염의 특성, 농업 환경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 단위 환경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맞춘 농업 환경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익적 가치 확산과 연결될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현재 국내 제도를 살펴봤을 때 농업 환경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한계점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환경 얘기하면 친환경 육성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육성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친환경 농업하면은 저는 사실 인증 마크가 먼저 떠올라요. 네, 인증 마크가 먼저 떠오르고 친환경 인증 농업? 그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크게 보면은 농업 환경이라는 것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체 농업 부분에서 환경질을 함께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보면은 환경 보전 기능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요. 환경 오염을 줄인다는 것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이제 농림부에서는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내용이고요. 여기서 좀 더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 친환경 인증 농가와 함께 이제 관행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 환경 보전 강화라는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농업 환경이라는 것이 친환경 농업 육성 아래 하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을 텐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를 다른 소득보전 직불제에 대비하여서 공익형 직불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공익형 직불제는 현재 이제 농림부에서 그 직불제 개편 방향에 설정하는 공익형 직불제와는 조금은 결이 다를 텐데요. 우선 이 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이고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환경 보전이라는 말, 그리고 공익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분리 지역을 보시면요,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라고 해서 사실 소득 보전에 좀 중점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경관 보전 직접 지불제 같은 경우에도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약적인 단어로만 농업 환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업 환경 관련한 직불제 예산 금액 비중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 공익형 직불제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과연 이 돈으로 정말 많은 효과가 나는가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국가 농업유산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다원적 기능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저는 좀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농어촌 다원적 자원주 100년 이상의 전통. 이 100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특별한 생물 다양성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물 다양성 지역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환경적인 부분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유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또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종류와 관련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농업 환경을 얘기해야 되는가? 기존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무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입니다. 이런 가축분뇨 관리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어떤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농림부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환경 문제가 이제 비단 농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국민적 공론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 주관 정책 중에 제가 예시로 2018년도 환경부 업무 계획을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굵게 적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농업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2018년도 업무 계획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부처 간에 과연 이런 농업 환경 관련된 정책 협의가 잘 되고 있는가가 의문이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관련 제도와 한계에 대해서는요. 우선 친환경 농업 육성이 있고요. 친환경 농업 육성 아래 과연 농업 환경 정책이 하위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어떠한 정책적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익적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것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하나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산 비중이 굉장히 작아서 과연 정말 공익적 기능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는 의문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농업유산 제도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의문스러운 문항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더 크게 보면은 국가농업유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나 주민들의 소유권 문제와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협력이나 또는 주관 정책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농업 부분이 많이 소외돼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농업 환경 보건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농기계에 있는 비산 대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농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 환경 정책의 정책 입지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농업 환경 정책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그리고 농업 환경 정책 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객관적인 현행 수준 진단과 기준 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또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정책적 입지를 확립한 다음에 필요한 건 정교한 정책 설계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지점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면요. 네, 우선 정책 대상을 개별 농가로 볼 것인가 지역 공동체로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을 고민할 수 있고요. 그럼 지역 공동체로 봤을 때는 이건 네덜란드 사례인데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을 적용 가능한가는 또 한국의 현실에 맞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책 수단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친환경 농업과에서 얘기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지불금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상호 준수까지 되려면은 환경부나 국토부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기준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된 의무 이행 또는 협약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투입 기반, 과연 활동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과 기반, 환경 질이 얼마나 개선됐나라는 환경 성과를 볼 것인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실 개별 농가를 볼 것인가 지역 공동체를 볼 것인가도 사실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농업 환경 정책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투입 기반 정책에서 시작해서 성과 기반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기반 정책을 지금 이행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 짓자면 국민이 원하는 환경 서비스 제공이 공익적 가치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농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농업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친환경 농업의 일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 관행 농가들을 어떻게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하거나 기술을 쓰도록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입지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